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일 새벽 6시입니다. 이 순간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늘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에서는, 부산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가면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곳곳에서는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드디어 분노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우리는 주권자이지 개돼지가 아니다 라면서 투표장으로 아마 몰려갈 것입니다. 분노투표는 주권 행사 중에서 가장 고차원의 주권 행사입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지원금이라는 이 먹이를 던져주기만 하면은, 모이를 던져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올 것이다 하는 이런 건방진 그리고 무능한 이런 정권에 대한 심판은 투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몇 차례의 분노투표가 있었습니다. 분노투표가 있을 때마다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대충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의 압제에 항거해가지고 86%의 가공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민주화를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 2년 뒤에 6.25선언은 이루어지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했고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가 두 바퀴의 수레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이라고 사기를 치고, 촛불혁명이 아니라 선거로 당선되었으면은 헌법을 존중해야 될 텐데 헌법을 상무시해버리고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대한 전면적인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국민 저항권의 제1단계는 투표로 하는 겁니다. 투표로 이런 반역을 진압을 하면은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에서 실패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겁니다. 오거돈, 박원순 두 사람의 성추행으로 공석이 되었으면은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설을 부려가면서, 요설입니다. 요설로서 당헌 개정을 하고 요걸 문재인 대통령이 방임하고 방조하고 한 결과로서 이런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선거의 의미가 역사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씨가 단일화 드라마를 연출을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겨야 합니다. 저들을 완전히 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대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표로 이겨야 합니다. 2030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오늘 내일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사전투표는 이른바 진보성향, 좌파성향이 이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전투표는 자유진영 그리고
완전히 돌아선 2030 세대가 대거 참여해가지고 이길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특히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크게 한번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작년 총선에서 180석을 범여권 180석을 얻은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법적 수단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독재, 사회주의 독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933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히틀러가 법률 개정으로서 헌법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와이마르 공화국은 그냥 두고 완전히 나치 전체주의 독재로 갔던 그 사례를 2021년 대한민국에서 재현하고 있는 게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반역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과 정책의 유일한 기준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을 골라서 감옥에 보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그냥 두고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 차리면은 역사는 달라집니다. 서울 시민, 부산 시민, 이 서울시가 서울 시민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사례로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2032년에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자는 제안서를 IOC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평양과 서울올림픽,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줬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더구나 평양과 일체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양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평양 서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대충 2032년에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 뒤에 완전히 남북관계가 깽판이 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하는데 무슨 공동 개최를 합니까? 핵개발을 하고 핵무장하고 강제수용소 가진 나라와 어떻게 공동 개최를 합니까? 나라도 아니죠. 우리가 반국가 단체로 보는. 공동 개최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하는 거지. 대한민국과 반국가 단체가 어떻게 공동 개최를 합니까? 이것은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저렇게 불편을 주고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 광장에 서려 있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완전히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서울 시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온 거죠. 서울 시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았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는 게 이 20대, 30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대도 요사이는 반문재인으로 돌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적인, 전국적인 국민 봉기입니다. 이게 바로 투표혁명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혁명입니다. 모든 혁명은 불법이지만 단 투표혁명과 국민혁명은 합법입니다. 저들의 촛불혁명을 우리 투표혁명으로 진압을 해야 됩니다. 저들의 촛불혁명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정통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의 근거인 전통과 역사를 아주 우습게 보고 한국 현대사를 조작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리고, 이래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으면은 이 병이 됩니다. 더 이상 참으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자녀들을 데리고 윤석열 총장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투표장은 전장입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그런 걸 믿는 정권이, 그런 전략을 가진 자들이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는 계급투쟁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화를 내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들을 응징하는 순간 저들은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4월 2일, 4월 3일, 4월 7일 3일에 걸쳐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투표 안전합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 부정이 있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안심하고 투표장으로 나아가서 역사를 바꾸십시다. 분노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